시청자님들 오랜만에 영상 올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시청자님들께서는 이 영상에서 동서 문명이 만나는 역사적 사실을 만나실 겁니다. 우리가 이동하는 곳은 고대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입니다. 로마 시내 한복판에 트라이아누스 원주라는 기둥이 있습니다. 높이 약 30m, 지름 4m, 약 2100년이 경과된 원형 기둥에는 로마 제국의 정복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헤라클레스의 비밀이 이 원형 기둥에 보입니다. 이제 헤라클레스가 어떻게 한반도의 경주에 나타나게 되는지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경주의 그리스 향기. 경주 왕릉의 무인상들, 그리스와 간다라의 헤라클레스 상들, 로마의 트라이아누스 원주의 부조상들, 우리와 1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그리스 문명은 서로 무관해 보이지만 면면이 흐르는 문명의 대화를 따라서 우리 땅에도 그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3부에 걸쳐 따라갑니다. 1부는 그리스와 간다라의 헤라클레스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2부는 석굴과 무덤으로 들어간 헤라클레스를 알아보겠습니다. 3부는 경주에서 발견된 소구득 방식의 헤라클레스의 그 원형을 찾아가는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경주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석인상이 몇 군데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경주 남쪽의 원성왕릉에 있습니다. 능 앞에 서 있는 무인상은 장시간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석상에 대해 페르시아인이다, 소그드인이다 등으로 의견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소그드인이라는 해석은 울퉁불퉁하게 생긴 몽둥이를 전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헤라클레스가 네메아의 사자를 기절시킨 올리브 몽둥이이기 때문입니다. 경주의 석인상은 디테일에서 조금 다르지만 전체적인 윤곽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국사 폐역 맞은편 북쪽 언덕의 구정리 방영무덤에서 출토된 석상인데 현재 경주박물관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덤 호석의 모서리에 있던 것이라고 합니다. 왼쪽에는 거인 석상이, 오른쪽에는 사자가 부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헤라클레스가 맨손으로 죽인 네메아 사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구정리 서역인의 다리입니다. 콘트라포스토 자세입니다. 그리스 조각에서 성행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흥덕 왕릉의 석상인데 왼손에 울퉁불퉁한 몽둥이를 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경주 석굴암의 8부 중 가운데 음악과 춤의 요정인 건달바입니다. 건달바는 산스크리터 간다르바를 음사한 것인데 8부 중의 하나로서 재석을 섬기며 음악을 연주하는 신으로 향기만 먹고 산다고 합니다. 피리 등의 악기를 연주하고 선과 향원 같은 재물을 손에 들고 있는 건달바는
이런 모습을 상상해 왔습니다. 그러나 석굴암에서는 음악과 춤을 추는 하늘하늘한 건달바가 호랑이의 머리를 쓰고 앞발을 가슴 앞에서 교창하고 있는 모양으로 부조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저는 석굴암에 건달바 개념의 혼동이 있었다고 보고 이 호랑이 또는 사자 머리를 뒤집어 쓴 모습은 헤라클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제2부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강남구 봉은사에 있는 사천왕사입니다. 예전에는 사찰 입구에 진여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대웅전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사천왕사의 배 부분에 사자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네메아 사자의 전설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자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것은 헤라클레스가 죽인 네메아의 사자였습니다. 모두 5개 사례를 소개했는데 공통적인 특징은 한반도 인물이 아니라는 점, 몸매가 장대하다는 점, 눈이 볼록하고 몽둥이나 무기를 들었고 사자의 문양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문화는 멀어질수록 문화의 원형에서 변질되어 갑니다. 그 원형을 찾아가는 역사 여행을 하겠습니다.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헤라클레스와 네메아의 사자. 헤라클레스와 관련된 도자기, 벽화 등에서 사자는 꼭 등장합니다. 이 암포라에는 헤라클레스가 사자 껍질을 쓰고 그 앞 의자에는 올리브 나무 몽둥이가 걸쳐 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천하의 바람둥이 제우스가 유부녀 알크메네와 동침하여 얻은 아들입니다. 제우스는 알크메네의 남편 암피트리온이 전쟁에 참가하느라 집을 비운 틈을 노립니다. 제우스는 암피트리온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마치 남편이 전쟁에서 귀향한 것처럼 알크메네를 속여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 후 알크메네가 제우스의 아들 헤라클레스를 출산하려 하자 제우스는 곧 태어날 페르세우스의 후손이 미케네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우스의 아내 헤라는 알크메네의 뱃속 태아를 질투하여 출산의 여신 에일레이티아에게 지시하여 헤라클레스의 출생을 늦춥니다. 그리고 미케네 왕 스테넬르스의 아들인 에오리 스테우스를 7달 만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제우스가 예언한 미케네의 통치권은 에오리 스테우스에게로 돌아갔고 헤라클레스로 하여금 그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헤라는 헤라클레스가 에오리 스테우스를 섬기는 것을 거부하자 헤라클레스의 정신을 미치게 만들어 아내 메가라와 자식들을 죽이게 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헤라클레스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일을 알고 목숨을 끊으려다가 델포이 신전의 예언자를 찾아가 신탁을 받았습니다. 델포이의 신탁은 미케네로 가서 티린스의 왕 에오리스 테우스를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델포이의 신탁에 따라 에우리스테우스의 신하가 되어 12개의 과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헤라클레스가 행한 12가지 과업 중 첫 번째는 네메아 지방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사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네메아의 사자는 무기로 해칠 수 없는 괴물이었기 때문에 헤라클레스는 맨손으로 사자와 싸웠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올리브 나무 몽둥이로 사자의 머리를 때리고 기절시켜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헤라클레스는 사자의 가죽을 벗겨 걸치고 다녔는데 이는 헤라클레스의 힘과 용기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몽둥이와 사자 가죽은 헤라클레스를 쉽게 판별할 수 있게 해주는 표식입니다. 이상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와 네메아 사자의 내용입니다. 헤라클레스, 동방 원정에 동행하다. 기원전 808년부터 310년까지 마케도니아를 지배한 아르게아드 왕조는 헤라클레스를 자신들의 조상으로 간주했습니다. 아르게아드 왕조는 헤라클레스의 증손자인 테메네스의 후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르게아드 왕조의 가장 유명한 사람은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와 그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결국 헤라클레스의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제우스와 헤라클레스를 숭배했는데 그러한 증거들이 다수 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원전 4세기 후반 알렉산더 석관입니다. 석관은 1887년 레바논 시돈, 현재의 사이다의 아야 왕실 묘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시 레바논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석관은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 석관은 기원전 332년 알렉산더 대왕이 시돈 왕에 임명한 압달로니무스의 것인데 기원전 311년경 사망했습니다. 석관의 부조는 알렉산더가 이소스 전투에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와 전투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헤라클레스의 사자 머리 투구를 쓰고 있는데 조상인 헤라클레스의 용맹성과 힘을 받으려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알렉산더는 자신과 헤라클레스 사이의 관계를 화폐에 표시했습니다. 그 긴밀성은 기원전 325년에서 323년 바빌론에서 주조된 알렉산더 대왕의 실버 테크라크롬 화폐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을 사자머리 투구를 쓴 헤라클레스로 표현했고 제우스는 왕자에 앉아 한 손에는 지팡이를 한 손에는 매를 들고 있습니다. 이 화폐에는 제우스, 헤라클레스, 알렉산더로 이어지는 계보가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 말 헤라클레스의 이미지는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을 따라서 박트리아와 간다라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스 박티안 왕조의 영토는 지금의 아프가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의 일부 지역입니다. 그리스 박트리안 왕조에서 주조된 크모아에는
제우스가 벼락을 던지는 모습이 주조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우스만이 아니라 헤라클레스도 그리스 박트리아 왕조의 에우치데모스 1세의 화폐에 주조되었습니다. 에우디데모스는 그리스 박트리아의 왕이자 에우티데미드 왕조의 창시자인데 알렉산더 대신 자신의 얼굴을 넣고 헤라클레스의 모습을 새겨 넣었습니다. 왼쪽에는 에우디데모스, 오른쪽에는 바실리오스, 즉 왕이라고 주조했습니다. 화폐 뒷면에 헤라클레스가 깔고 앉은 것은 네메아 사자의 가죽이고 올리브나무 몽둥이를 오른쪽 무릎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로마 황제들의 헤라클레스 숭배.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도 많은 로마의 황제들이 알렉산더를 숭배하고 모방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알렉산더의 얼굴로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플리니우스와 수에토니우스의 증언에 의하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알렉산더 대왕의 얼굴이 담긴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플리니우스의 내추럴 히스토리에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알렉산더 반지를 끼고 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2세기 말에 코모두스 황제의 사례는 더 유명합니다. 이것은 로마의 에스퀴리누스 언덕에서 발견된 서기 191년, 192년 사이에 코모두스 황제의 대리 석상입니다. 코모두스는 머리에 사자머리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사자의 앞발을 헤라클레스 매듭의 형태로 묶었습니다. 왼손에는 황금 사과 3개를, 오른손에는 올리브나무 몽둥이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헤라클레스가 헤스페리데스의 정원에 열린 황금 사과를 가져온 11번째 과업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과수원의 사과 나무는 거대한 용 라돈이 지켰는데 100개의 머리를 지니고 있으며 결코 잠드는 일이 없는 무시무시한 괴물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의 존경을 받는 알렉산더와 그 조상 헤라클레스는 신화에서 현실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시의 트라야누스 황제의 원주입니다. 이것은 트라야누스 황제가 다키아와 치룬 2차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서기 113년에 완공한 기둥입니다. 이 기둥에는 다키아와의 전투 장면을 부조로 새겼습니다. 아래쪽 절반은 첫 번째 전쟁의 장면을, 위쪽 절반은 두 번째 전쟁의 장면을 부조로 새겼습니다. 부조에는 다키아의 왕 데케발루스가 로마의 기수들에게 쫓기다가 숲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도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데케발루스 왕을 조각으로 남겨서 루마니아의 영웅으로 부활시켰습니다. 데케발루스는 진군해오던 로마군과 싸우던 다뉴브 강가의 절벽에서 이렇게 부활하였습니다. 가히 루마니아 사람들의 다키아의 왕 데케발루스에 대한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조각상은 루마니아 메딘치 카운티의 오르쇼바 근처 다뉴브 강가에 있습니다.
다키아 정복 전쟁에 참전한 로마 군단의 군기를 들고 있는 기수들은 헤라클레스의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들은 로마 군단의 표식인 시그넘 또는 스탠다드를 들고 있습니다. 시그넘에는 둥근 원반, 손 등 다양한 표식을 부착했습니다. 둥근 원반은 부대의 전공을 표창한 표식이고 손 모양은 여러 부대 가운데서 선봉이라는 표식입니다. 시그넘을 들고 있는 병사들은 머리에 사자머리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그넘에서 헤라클레스, 알렉산더, 로마의 황제로 이어지는 표식임을 이인에 알 수 있습니다. 헤라클레스, 인도 불교를 만나다. 인더스강 서북의 간다라 지역은 유럽의 문화가 인도 대륙으로 들어오던 입구입니다. 기원을 전후하여 스키타이, 인도, 그리스, 파르티아, 쿠시안 왕국이 번갈아가며 간다라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기원 1세기 이후 이 지역 불교 예술은 그리스 문화에 강력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헤라클레스의 신화가 불교와 결합한 것은 그 영향 가운데 하나입니다. 박트리아 지방의 그리스 왕국에서 제작한 헤라클레스의 청동상과 화폐 등에서는 그리스 본토의 순정한 모습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계의 예술가들이 만들었기 때문인데 헤라클레스가 사자 가죽을 가지고 앉은 청동 조각상 왼쪽의 컨셉은 박트리안 화폐 오른쪽과 동일합니다. 박트리안 왕국에 순정한 그리스 타입의 헤라클레스는 인도의 불교와 만나면서 인도인의 모습으로 현지화하게 됩니다. 또한 힌두교의 신이 불교에 편입되고 그리스 신화와 결합하는 복잡한 과정이 나타납니다. 힌두교의 인드라는 리그베다에 등장하는 신들 중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베다 시대에 차지하는 비중이 컸습니다. 인드라 신은 리그베다에서 벼락의 신으로서 하늘을 지배하고 비를 내리는 풍요의 신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인드라가 손에 들고 있는 금강전은 사악한 것들을 물리친다는 인드라의 대표 무기입니다. 금강전은 번개나 벼락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 끝에서는 불이 솟고 또 산이나 돌도 쉽게 깰 수 있어 강력한 힘을 가진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드라가 번개를 들고 비를 내리게 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 신화에서 번개를 던지는 제우스와 같은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었습니다. 제우스는 오른손에 번개를, 왼손에 호를 잡고 있습니다. 이 제우스의 번개는 인드라의 번개와 상통합니다. 그리스의 암포라에 그려져 있던 제우스의 번개는 중간 부분이 손에 잡을 수 있게 가늘게 생겼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발견된 금강적 번개는 그리스 암포라의 것과 형태가 일치합니다. 저에는 몽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손잡이 부분은 오목하고 양쪽은 5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모양새가 절구공이처럼 생겨서 절하고 했을 것입니다. 인드라신은 불교에 수용되어 불법의 수호신인 제석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드라, 제석천이 가지고 있었던 힘의 원천인 번개, 금강절을 금강역사에게 줍니다. 권력의 하향 이동입니다.
금강야차, 집금강야차라는 명칭은 금강 역사가 야차에서 유래했음을 말해줍니다. 야차는 원래 비아리아계의 신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야차의 우두머리가 된 집금강야차, 금강 역사인 것입니다. 야차는 불교에 흡수되어 인드라의 권위와 용맹의 상징이었던 번개를 받고 붓다를 수호하는 후법신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부조에서도 금강 역사가 왼손으로 금강저를 들고 있는데 불법을 지키는 임무를 금강 역사가 하고 있습니다. 금강 역사가 바지라, 금강저를 들고 있기 때문에 바지라판이 바지라를 든 자라 부르고 중국에서는 집금강신, 금강역사라고 불렀습니다. 불교도에게 붓다의 수호자가 필요하게 되자 거신 헤라클레스의 용맹스러운 외모가 선택되어 불교의 호법 금강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헤라클레스는 불교의 세계에 들어오자 신의 신분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헤라클레스의 신만이 강조되었고 신격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손으로 때려잡은 사자 가죽을 걸치고 다녔던 헤라클레스의 이미지가 불교에 유입되어 금강 역사의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때문에 집금강신이 헤라클레스에서 기원했다는 설, 조금 전 설명했던 인드라에게서 번개를 받은 야차 금강에서 기원했다는 두 가지 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헤라클레스가 호법금강으로 변신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1973년 아프가니스탄 하다의 타파 쇼토르 사원 유지에서 출토된 부처 옆에 호법금강입니다. 불교에서 헤라클레스 같은 용맹성을 과시하고자 그 형상을 수용했기 때문에 헤라클레스와 금강 역사의 이미지는 일치합니다. 부처 오른쪽에 헤라클레스는 오른손으로 금강저를 잡고 있어 집금강신으로 변모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타파쇼트르의 헤라클레스식의 집금강신은 그리스인의 얼굴, 보글보글한 수염과 두발, 근육질의 몸매로 표현되어 있어 그리스의 원형이 남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왼쪽 어깨에는 사자의 머리 가죽을 걸치고 있습니다. 헤라클레스의 몽둥이가 금강저로 바뀌어 있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이 증거로 볼 때 서기 1세기 초에 하다 일대의 간다라 예술은 확실히 그리스의 박트리아 예술에서 직접 발전되어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헤라클레스도 인도 대륙에 들어와 살면서 외형이 현지화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쿠리타 이사오의 간다라 미술에 실린 간다라식의 헤라클레스 석조 입상입니다. 전통의 그리스적인 포즈, 몽둥이, 사자 머리는 여전합니다. 그리고 경주의 석상에서 봤던 것처럼 왼쪽 다리를 굽히고 있는 콘트라포스토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의 몽둥이의 표면은 올리브 나무처럼 울퉁불퉁하고 왼팔에는 사자 가죽을 걸치고 있습니다. 다만 얼굴 표정, 두발, 근육은 간다라식으로 변화하여 풍만하고 부드럽게 변모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두부살입니다.
이것은 일본 시라야마 실크로드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서기 2, 3세기의 집 금강신 채색 수상입니다. 보시는 느낌이 어떠신지요? 그리스의 헤라클레스와는 완연히 달라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시라야마 미술관의 집 금강신 채색 소상은 그리스의 헤라클레스와 같은 사자머리 투구를 쓰고 있고 사자의 앞발은 목 아래에서 교차되어 있습니다. 신상의 얼굴에는 그리스인의 느낌이 있고 턱 밑의 수염은 무성합니다. 이 채색 수상은 의복을 입었는데 더 이상 헤라클레스처럼 나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분명한 변화는 손에 헤라클레스의 몽둥이 대신 금강저를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대형 박물관 소장의 간다라 집 금강신 부조 석상입니다. 방금 보신 시라야마 실크로드 미술관의 것과 대략 비슷한 시기의 것입니다. 대형 박물관의 석조상에 부조된 4명의 눈은 오른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석가모니가 있었을 것입니다. 위쪽에는 두건을 쓴 인물이 있고 그 오른쪽에는 가사를 걸치고 머리를 깎은 승려가 보입니다. 하단줄 오른쪽에 승복을 입은 인물은 간디를 닮았습니다. 하단 왼쪽에는 집 금강신이 있습니다. 집 금강신의 머리에는 사자머리 투구를 쓰고 사자의 발은 목 아래에서 헤라클레스 매듭으로 묶었습니다. 이러한 사자머리 투구에서 볼 때 의심할 나위 없이 그리스의 헤라클레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상징인 올리브 몽둥이 대신에 오른손에는 금강저, 왼손에는 장검을 잡고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인도인으로 변신했음을 알 수 있는데 헤라클레스의 짙은 수염이 보이지 않고 입술 위에 2개의 콧수염을 남겨두었습니다. 헤라클레스의 특징인 벌거벗은 상체에 단단한 근육은 남아 있습니다. 이 2건의 헤라클레스에서는 원래의 그리스 특성이 사라지고 간다라 인도식의 색채가 농후해지는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십시오. 시청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